있는 분들은 채팅창으로 입력해 주시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신다고 하셔서 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 1차 교육 때도 한번 인사를 드렸었는데 2차 교육도 같이 좀 진행하게 될 한지혜 매니저라고 하고요. 저희 바로 조금 교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2차 교육의 목차이고요. 저희가 주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기관교육과정 홈페이지 사용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후의 내용은 저희가 1차 교육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라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1차 서류 행정 그 양식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이미 제출을 해주신 기관들도 있으시고 아직 좀 제출이 안 된 기관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서류로 계속 제출을 하시는 게 좀 번거로우시다 보니까 이게 서류 말고 홈페이지로 바로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신규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출해 주신 부분들 이후의 기록은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제출해 주신 내용은 뭐 홈페이지에 따로 또 중복으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저희 관리자가 확인해서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지금 좀 안내를 드릴게요. 우선은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등록기관 그 전용 홈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지금 보이시는 주소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기관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이미 저희가 생성을 다 완료를 했고요. 기존에 신청해주신 교육과정들은 저희가 다수기로 등록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종료된 이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전달 드리면 해당 링크로 접속하셔서 이제 교육과정은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매일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수정하시거나 추가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용자의 출결사항 등은 이제 서류 제출 없이 홈페이지에 직접 기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이제 접속을 하시면 보이시는 화면이고요.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로그인 하신 이후의 페이지는 이제 강좌 관리와 수강생 관리 탭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강좌 관리를 누르시게 되시면 저희가 기존 등록된 강좌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강좌별로 상세, 수정, 삭제, 추가 버튼을 보실 수 있게 되시고요. 상세를 눌러주시면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수정을 누르시는 경우에 교육과정 상세 내용을 이제 수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삭제나 추가도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라서 혹시 교육과정이 없어졌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삭제를 해주시면 되시고 추가될 교육과정이 있으시면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등록된 교육과정과 내용들은 이제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등록을 해주시면 교육생 분들이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교육기관의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해지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좌 추가를 눌러주시는 경우에 저희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보시면 저희가 빨간색 별표 표시를 유형 선택, 운영 방법, 강좌명 이렇게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기입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참여자분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기재해주신 이후에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별로 이제 교육 수강생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좌명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강좌별로 상세를 클릭하시면 강좌 하단에 해당 과정을 듣고 있는 교육생 목록을 보실 수가 있으시게 되시고요. 지금은 저희가 테스트로 강좌를 등록했기 때문에 교육생이 보이지가 않는데 수강생을 좀 추가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교육 수강자 목록 밑에 수강생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눌러주시면 저희가 테스트 수강 입력이라고 돼 있는데 테스트를 저희가 강좌명으로 지금 입력을 해놔서 테스트 수강 입력으로 보이시는 거고요. 지금 등록된 과정명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수강생 성명이랑 연락처, 출석 일수, 출석률, 이수 여부는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세요. 저희가 행정서류 대체인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전체 항목은 기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좌별 상세 클릭을 하시면 이제 아래 내용처럼 방금 이제 저희가 추가된 화면으로 보이게 되시는데요. 교육 과정 밑에 이제 교육 수강자 목록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좀 추가가 된다라고 하시면 또 동일하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수강생 추가를 해주시면 되시고, 좀 수강생이 많아지는 경우에 한 번에 보고 싶으신 경우 저희가 수강생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엑셀로 요약된 버전도 좀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강생 관리 탭은 사실 별도로 들어가서 보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저희 교육과정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검색창 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수강생 목록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교육과정명은 이제 기관에서 제출해주신 과정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검색하신 후에 수강생 목록이 나오면 그 안에서 또 수정하시고 추가하시는 게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홈페이지 안내는 다 드렸는데, 저희가 로그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전달해 드리면 직접 로그인 하셔서 한번 시행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거예요. 혹시나 해보시다가 좀 어려운 게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1차 교육 때도 한 번씩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사용기관이라고 하시면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된 기관을 의미하고요. 지금 들으시는 담당자님들이 속해 있는 기관들은 전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공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실 때 다 작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가 카드를 이용해서 수강 신청을 한 경우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꼭 그 정보를 등록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을 의무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질문이 많았던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바우처 이용자가 수강을 신청할 때 꼭 본인 확인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신분을 확인해 주시고, 오프라인인 경우에는 이제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 저희 이제 행정서류나 이런 부분들 대체해서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부분은 이제 수시로 교육을 들으실 때마다 등록을 해주시면 사실 좋은데 조금 바쁘실 수도 있으니까 12월 안으로만 좀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 관리자가 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해 주실 필수 정보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용자 성명, 연락처, 출석 일수, 출석률, 수료 여부, 이 부분만 저희가 작성을 해주시면 확인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또 전화를 드리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는 좀 당연한 부분이라 다들 아실 텐데요. 바우처 관련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제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부분 한 번 더 이제 명시를 해드리고요.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실 텐데, 저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신 모든 이제 참여자분들께서 해당 그 카드를 실물로 수령을 하셔야 교육 수강이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인 경우에는 해당 카드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이름과 동일한지 신분증을 대조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드 발급 및 사용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이 많이 있으셨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카드 발급은 대부분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2차적으로 좀 선발되신 분들한테는 저희 구청에서 따로 안내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라인인 경우에는 한국조폐공사 웹페이지 아니면 지역상품권 착 어플을 통해서 회원가입하고 카드 발급을 신청하게 되시고요. 오프라인인 경우에는 우리은행 2개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혹시 참여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면 설명을 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우선 바우처 사용은 저희가 11월 30일까지 결제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잔액이 좀 소멸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수강생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11월 30일까지 꼭 결제를 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 혹시나 수강 강좌를 미수료한 경우에 이제 이용자에게 내년도 사업 제한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관에는 불이익은 크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참여자분들 좀 이제 결제나 이런 부분들도 안내가 좀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카드 사용 방법은 체크카드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20만 원을 그 카드 안에 이제 지급을 해드린 상황이고요. 오프라인 결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에 방문해서 직접 결제를 해주시면 되시고, 온라인 결제는 앱에서 추가분을 충전하신 후에 전체 수강 금액을 결제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강좌 수강료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 참여자분, 교육생분이 자부담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결제하시기 전에 혹시나 모르신다면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를 수령한 후에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원 한도 내에서는 2개 강좌도 동시에 중복으로 수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포인트로 구매 불가한 건 당연한 부분이고, 해외 사용이나 뭐 할부 거래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불가한 부분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제 시 유의사항을 좀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계속 문의사항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우처 카드로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 온오프라인 결제 공통 상황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지출되었는지 이용자에게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세요. 저희가 개인 계좌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카드가 정상적으로 발급이 안 되고 금액이 없는데 결제를 하신 경우에 개인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제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결제 이후에는 수강료가 제대로 바우처 카드에서 이제 빠져나갔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과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 계좌로 지출된 경우에 기관에서는 먼저 결제 취소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지금 보시는 023457-7021에서 7023번까지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원인 파악을 한 후에 재결제를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결제 명세표상에서 바우처 카드 번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9440 2400 이렇게 앞 8개의 숫자는 동일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 바우처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잔액 부족으로 뜬다거나 좀 결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는 이게 먼저 지역상품권 착 어플에서 20만 원이 보이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어플상에서 20만 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제 카드는 정상적으로 발급이 된 상황이에요. 기관 측의 확인이 조금 필요합니다. 저희가 가맹점 번호나 이런 부분들 미리 받아서 승인 처리를 해드렸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 계좌로 지출이 됐으면 우선은 결제를 취소를 해주시고 저희 상담센터로 전화를 해주시면 문제 원인을 파악한 후에 또 다시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잔액 부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저희 연락 부탁드리고요. 이제 다음 상황에서 지역상품권 착 어플에서 영원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어플에서 지역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예요. 이건 이용자분들께서 선택을 하지 않으신 상황이라서 이용자가 직접 어플에서 지역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저희가 4시 이전에 지역 선택을 완료하시면 다음날 바로 사용이 가능하신데, 그 이후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이나 또 별도 안내를 받으시고 결제를 해주셔야 되시는 부분이라 이거 뭐 지역 선택했으니까 바로 다음날 와서 결제해주세요. 이게 안 되는 상황이면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플상에서 서울이 뜨지 않아서 선택이 불가능해요 라고 하는 참여자가 있는 경우에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환불 관련해서도 지금 조금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 이용자가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관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환불 금액에 대한 그 결정이나 반환 방법 등은 이제 기관 쪽으로 저희가 책임을 넘겨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일반적인 체크카드랑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결제 취소나 추가 매입을 통해서 이제 과호 청구 처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 부분들은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부정사용 금지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기는 했는데, 평생교육 카드를 좀 판매하거나 대여한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부정사용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필히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정사용 행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우처 판매, 명의 도용, 담합에 의한 현금화, 현금화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실제 수강 과정이 없는데 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수강료를 결제하고 그걸 현금화를 한다던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원 미대 상자의 카드 부정 사용인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 친척들이 그 카드를 대리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부정 사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작년에 문의사항이 많았어서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작년이랑 조금 변경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10월 17일부터 한 2주 정도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예정인 상황이라 저희가 안내를 드리진 않았는데 10월 중에 저희가 기업들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기업 담당자분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저희가 이제 뭐 법령이나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용자나 또 사용 기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뭐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되실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은 바우처 등록이나 운영 그리고 이용자 관련해서 혹시 애로 사항이 있었는지 기관 담당자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 이제 어떤 과정이 좀 수요가 높았는지 통계를 좀 파악을 하려고 저희가 방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 부탁드리고 혹시나 부정 행위나 부정 사용 이런 게 있었으면 저희한테 이제 신고를 또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서 한 번씩 인사를 드릴 예정이고 방문하기 전에는 미리 저희가 연락을 다 드리고 일정 조율해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저희가 교육은 종료를 했고요. 저희가 기존에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과 함께 해서 좀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가 준비해둔 질의에 대해서 좀 응답을 해드리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과정으로 추가 결제나 환불은 어떻게 하는지 질문이 많으셨는데요. 지원금 20만 원 초과 시 나머지 금액은 자비 부담인 거 앞서 말씀드렸고요. 온라인 결제인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지역상품권 착 어플 또는 우리은행에 방문해서 포인트를 충전하신 후에 전체 금액을 결제를 해주시면 되세요. 오프라인 결제인 경우에는 체크카드 한도가 20만 원이고 개인 계좌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을 확인을 해서 그 남은 잔액 먼저 결제를 해주시고 나머지 자비 부담은 따로 결제를 해주셔야 되세요. 예를 들어서 수강료가 30만 원인 경우에 잔액이 20만 원이 남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20만 원을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 10만 원을 결제를 해주시면 되세요. 한 번에 좀 초과 금액까지 결제를 시도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승인 거절이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고 환불도 마찬가지로 체크카드랑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지원금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앞서 말씀드렸는데 11월 30일까지 결제를 해주셔야 되시고 20만 원 결제 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2월 이내에 시작되는 교육과정으로 지금 결제를 해주시게 되실 텐데 12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정을 조금 수강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거는 좀 그렇지만 12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정으로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명, 주소지, 사업자 번호 등 변경된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메일 주소, 제가 항상 소통하는 이메일 그 주소가 있으실 거예요. 그쪽으로 저희한테 변경된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또 따로 이제 별도로 안내를 해주셨었는데 이제는 이제 별도 신청 없이 홈페이지에서 수정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바우처 이용자가 기관에 문의하시면 또 별도로 안내를 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매뉴얼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저희가 매뉴얼을 또 교육 종료된 이후에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이 되면 관리해야 될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에서 이용자에 관련된 내용 이것만 지출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미 등록되신 기관들은 대부분의 좀 기본적인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강하러 오신 분들이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결제자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우선은 오프라인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란색 카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카드로만 결제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인 경우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결제인 경우에 이제 바우처 카드 번호가 9440-2400으로 시작한다고 하니 전표를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결제 금액의 부분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분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제 내역 전액을 취소하고자 하실 경우는 아래 두 가지 방법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전액을 취소하시고 혹시나 또 따로 결제를 하게 되시면 또 그 후에 결제를 해주셔야 된다고 하시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취소 금액은 영업일 기준 2, 3일 후에 사용 금액에 재충전이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바우처 사용자가 바로 결제를 하게 되시면 이제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용자분들한테도 바로 결제는 안 되시는 부분을 좀 명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우처 사용기간 신청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 없으실 텐데 초반에 좀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취소 절차를 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간 가맹번호 및 가맹 관련 사항은 저희 BC카드 상담센터로 문의를 해주셔야 되세요. 저희가 가맹번호를 직접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좀 문의 주신 다음에 번호는 받으시면 되시고, 추가로 가맹번호가 막 생성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필히 좀 고지를 해주셔야 저희가 결제를 승인을 처리를 해드려야 이게 결제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간 리스트를 받아보았는데 이용자들에게 기간 리스트를 보내주시나요? 이거는 저희가 초반에 이미 기간 리스트는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때는 이제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홈페이지에서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용자분들이 이제 기간 리스트나 교육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은 저희가 이용자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해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또 반복해서 나오긴 했는데, 카드를 받았는데 온라인 어플상에서 영원으로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을 때, 모든 카드 발급 신청자들은 어플상에서 회원가입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청이 된 경우에는 20만 원이 보이게 되실 거고요.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이제 참여자분들은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원인을 좀 파악하신 후에 좀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관 담당자님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시는데, 그 참여자분들도 저희 연락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상담센터나 그 담당자에게 한번 문의를 주셔라 라고 하시면 저희가 응대를 또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우처 카드로 결제했는데 개인 돈이 빠져나간 경우 먼저 취소를 해주시고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원인 파악 후에 또 동일하게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 종료가 임박했는데 아직 카드 수령을 못했습니다 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다 기관의 이제 자율 권한으로 저희가 넘겨드렸기 때문에 먼저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한 후에 취소를 하고 바우처 카드로 다시 결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혹시 뭐 수강 신청만 선 진행을 해서 수강을 하시고 바우처 카드를 수령한 다음에 결제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뭐 추가 신청자 아니면 대부분 발급을 받은 상황이라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혹시 추가 발급자 분들께서 문의를 주신다고 하시면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이 부분은 시행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족끼리 바우처 카드를 양도하거나 대리로 사용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정사용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분증이나 카드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내용도 저희 매뉴얼 7페이지, 8페이지 확인하셔서 추가를 하시거나 또 삭제는 해주실 수 있고요. 이 부분도 편하게 해주시면 되시고, 저희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확인하신 후에 로그인 하셔서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까지 좀 주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다 답변을 해드렸는데, 지금부터 좀 실시간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좀 연락 남겨주신 분들이 있으신데, 저희 기관은 환불을 보통 현금으로 돌려주는데 환불 시 현금으로 환불해 주는 건 안 되는 걸까요? 네, 저희가 이게 현금으로 환불은 조금 어렵고요. 이제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 취소를 하면 자동으로 그 금액이 카드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현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화는 어려운 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늦어서 기관 홈페이지 안내 설명을 못 들으셨는데,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은 올해 결제한 모든 분들을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결제하시는 분만? 우선 저희한테 1차 행정서류를 제출을 해주셨다면 그 인원들까지는 지금 등록하지 않으셔도 관리자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제출해주신 서류 안에 있는 수강생 분들은 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그 이후에 수강생 분들만 등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혹시나 저희한테 1차적으로 행정서류를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들은 기관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시고, 사실 등록하시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서류로는 뭐 이것저것 많이 중복되는 내용도 있었는데 홈페이지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뭐 중복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제외를 했고요. 성명이랑 연락처, 뭐 출석일, 출석률, 수료 여부 이 정도만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어떤 교육과정에 몇 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좀 입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은 내년 3월까지 가능한가요? 접수는 하고 실제 교육은 수강생의 요청으로 2023년에 실시해도 되나요? 앞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원래는 이제 11월 30일에 결제가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올해 안으로 수강을 해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내년도엔 또 내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수강을 시작을 해주셔야 되시고 교육 종료일이 뭐 올해가 넘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교육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서 우선은 근데 12월 안으로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 과정들을 좀 수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부분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또 다음 연도 사업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집행이 될 거기 때문에 금년도 거는 올해 안으로 조금 수강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기관의 경우 가입 시 본인 인증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를 본인 확인으로 봐도 되나요? 본인 아이디 신청 후 타인 수강의 경우에는 그쵸 이게 온라인인 경우에는 좀 이게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 직접 보실 수는 없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 인증 절차를 밟게 되시면 이제 본인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혹시나 이제 뭐 주변 분들에 의해서 뭐 신고를 당하시거나 이거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료되고 바로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랑 함께 전달을 드릴 거고요. 오늘 진행된 온라인 교육 영상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 편집 후에 업로드를 할 거라 이번 주 중으로 가능하면 저희가 빠르게 좀 전달을 드릴 텐데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매뉴얼은 저희가 먼저 좀 전달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좀 로그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전달 드리고 로그인 하셔서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교육 종료된 이후에 홈페이지 내에서 이제 과정 등록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도록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청 홈페이지 오픈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기관 이름을 작성하거나 이랬을 때 아마 검색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오픈된 이후에도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은 뭐 채팅창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해드릴게요. 훈련생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홈페이지 내에 등록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2월 중으로만 저희가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 번에 등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수강생이 있어서 결제를 한 경우에 바로바로 사실 등록을 해주시면 이제 기관에서도 좀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까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카드로 교재비 결제도 가능하신지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교육을 위한 결제인 경우에는 교육을 위한 그 교재에 대한 결제인 경우에는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뭐 상품이나 그 교재만 구매를 하시는 건 어려우시고요. 수강 신청을 해서 그 수강에 필요한 결제를 포함한 금액은 결제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마지막 화면 보시면 참여자 결제 관련한 문의를 이제 02-3457-7021번부터 7023번까지 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간혹 이제 070번으로 결제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렸고요. 0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참여자 관련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기간 교육과정 등록이나 홈페이지 등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에는 밑에 070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인데 사용자를 11월 중에 다 등록을 해야 하나요? 이게 이제 그 등록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홈페이지 내에 작성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등록이라고 명시를 해드렸는데 11월 30일까지 결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우처 카드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 12월이 지나가면 그 남아있는 잔액은 전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게 11월 30일까지 결제를 하실 수 있도록 참여자분들한테 안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2월에 시작되는 교육 과정이지만 뭐 11월 30일까지는 결제를 미리 해주신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등록은 12월까지 해주시면 되시고 11월 30일까지는 결제를 다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등록한 수강생의 경우에도 이용자 출석 확인, 교육수료 확인서, 관리 명단 등 행정서류를 작성해서 작성해서 보관하실 필요 없으시고 1차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서류는 뭐 이미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작성을 하신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시는데 홈페이지에 다 등록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따로 서류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관리하도록 한 이유가 이제 서류로 저희가 하시는 게 좀 번거로우셔서 홈페이지를 개설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우처 카드 사업 결과 보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우선 저희한테 이제 이용자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수강하시고 수료를 하셨는지를 이미 기재를 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따로 결과 보고는 하진 않으셔도 되시고요. 저희가 모니터링에서 좀 궁금한 내용들은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한테 이제 사업 종료 시점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 등은 좀 이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 부탁드리고요. 과정 종료가 23년 2월에 될 경우 수료 처리를 2022년 12월로 처리하고 보고를 해도 되나요? 우선은 홈페이지 안에 내용을 보시면 앞에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수강생 성명, 연락처, 출석 일수, 출석률, 이수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 미이수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미이수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이수 처리를 해주시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고 하시면 저희 연락처 그 메일 주소로 해당 인원들에 대한 교육 과정은 뭐 몇 월에 종료됩니다 정도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11월 30일에 결제를 해주시고 이미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미이수로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가 아닌 학습 기기 플러스 교재도 바우처 카드로 결제해도 문제 없을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기나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습을 위한 그 내용이 경우에만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상품 교환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카드는 이제 강의를 수강할 때만 사용하실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강의 수강에 필요한 기기이고 그 금액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부분 결제를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 기기만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품을 사는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수강을 하실 때 뭐 부록이나 교재 같은 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그 교재를 수강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결제를 하실 수는 있으신 거죠. 미이수 처리하면은 추후에 이수 처리가 가능한가요? 우선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다시 닫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이 부분들을 변경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강생 관리 탭에서 좀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좀 이제 접속을 해보시면 더 편하게 이해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직 좀 접속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수 처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수정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 과정 재수강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거는 뭐 이제 참여자분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동일 과정을 재수강할 경우에 뭐 결제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자비 부담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처음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과정을 들으셨고 그 다음 과정에 또 10만 원을 결제를 하시고 이걸 또 들으시고 싶다고 하시면 이 부분들은 다 기관의 자율이에요. 저희가 뭐 과정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보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시 듣고 싶다거나 뭐 중복으로 뭐 여러 개 들으시고 싶다거나 이 수강을 뭐 이쯤에서 이제 그만하고 또 다른 거 뭐 연계를 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기관에 다 자율로 넘겨드리고 있어서 금액 처리 부분이나 저희가 행정서류 그 등록하시는 부분이나 이 부분만 좀 이제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교육도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2차 교육으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은 저희가 모두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행정서류 뭐 등록 시기에 저희가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고 또 모니터링 하면서 좀 이렇게 뭐 문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받을 예정이에요. 그 부분들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바우처 대상자 확인 방법은 전표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우선 전표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른데 만약에 이분이 이제 바우처 카드 사용자가 맞는지 궁금하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02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이제 저희 구청에서는 참여자분들의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교육 그 참여자분의 성함과 연락처 이 부분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바우처 카드 이용자가 맞습니다 아닙니다를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023457-7021 7023번으로 전화를 주셔야 되시고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오프라인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온라인인 경우에는 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카드 번호 앞번호가 바우처 카드 이용자는 모두 동일한가요? 일전에 같은 번호가 아니어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결제 관련해서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그 8자리는 동일한 걸로 저는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번호가 다른 번호이다,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동일한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분이 그 바우처 카드에서 지출이 된 건지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좀 애매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다 전화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좀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좀 교육 많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교육 종료된 이후에 이메일로 그 매뉴얼과 교육 링크 그리고 좀 안내사항들 한 번씩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릴 거고 방금 문의 주신 이런 질의응답 관련해서도 한 번씩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확인 부탁드리고 혹시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연락처로 편하게 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한 분 한 분 좀 천천히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네. 교육과정은 여기서 좀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 모니터링 일정도 한 번 더 안내를 드릴 테니까 모니터링 시에 한번 얼굴 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